일곱명 감자 좋다. 감자 좋다. 이제 배럴차 한 대 나와갖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 일곱명 감자. 감자 좋다. 빨리 나와야지. 나와라 빨리. 북대로 나와라. 손에 봐봐. 나갔다. Рустем Умєров говорив із президентом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зі своїм колегою, міністром оборони, також зрадником з питань національної безпеки. Коло питань, воно очевидне. Це все, що стосується залучення Росією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у війну проти України, всіх аспектів цього залучення. 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방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서 면담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 국방부를 방문했는데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Good evening, Minister. Sir, did you request South Korea's weapons? Maybe I asked the boy to the first.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죠.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괜히 지금 전쟁 중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나라잖아요. 그런데 괜히 온 게 아니죠. 우리한테 뭔가를 요청하러 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선 화면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정부 소식통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판매 요청한 무기, 그러니까 지원 요청이 아니라 판매 요청을 했다라는 무기가 나요. 그러니까 구입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던 무기가 청궁 요격 체계, 그다음에 국지 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등 비살상 무기, 그리고 150mm 포탄의 장약, 이런 것도 요구했다. 이렇게 좀 알려줘요. 그러나 이걸 100%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무기 좀 한번 볼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원한다고 알려지는 무기인데요. 총궁2, 그다음에 레이더 두 종류가 나오죠. 이런 레이더, 그리고 150mm 포탄의 자격, 이렇게 돼 있는데, 엄식 총장님, 우크라이나는 왜 이런 무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전황이 불리한 것으로 예.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좀 후퇴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현재 상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땅을 조금 더 공세적으로 점령 뺏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격형 무기들이 필요한데, 이 공격형 무기들 또 살상형 무기들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 보니까 쉽사리 지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방어 중심의 무기 체계들을 우리 정부에게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이게 100%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와서 구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무기를 파는 게 가능합니까? 네, 일단 무기를 파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파는 거지 방산 기업이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업 자체가 판단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조 원의 무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기라는 것이 그냥 창고에 쌓여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막 문을 열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미국도 사실 3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의 여분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원해달라는 거는 어쩌면은 비용의 지불 없이 달라는 거다 보니까 국내에 약간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 그냥 자기들이 정당하게 돈을 내고 사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를 꺼내놓고 좀 달라. 네. 이게 더 약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라는 건데, 일단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 영상이나 사진은 공개된 게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신중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걸.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딜레마인 게 우크라이나는 지금 무기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무기를 주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하면서 무기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셈법이 각각 다른데 이거 어떻게 우리 정부는 판단해야 될까요?
네, 아마 우리 정부 외교안보 고위층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그래서 텐데요. 오늘 딜레마란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조만간 내년 1월달 취임 이후에 휴전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예.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무언가 약간 그 실효성에 있는 실리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이런 뭐 비살상 물자들 예. 또는 뭐 방어형 무기체계, 공격형 무기체계 하는데 러시아군의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체계들을 보내는 것은 현재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은 제한이 되죠. 예. 그러면 러시아군의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그런 그 수준에서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서 그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하면서 보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우크라이나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경고를 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